안녕하세요. 21세기 문화 독립운동가 문화유산 디지털 홍보대사 6기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방크의 박기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왔나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순간부터 이제 방크의 평범한 청년이 아니라 바로 한국을 세계 속에 대표하는 우리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바로 문화유산 디지털 홍보대사 6기 여러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만 불러볼까요? 네, 신시안, 강수민, 김민석, 김혜진, 김지원, 김하영, 김영아, 동혜인, 문나영, 문혜영, 박민경, 박범준, 박채림, 반요림, 안정진, 이다연, 이정현, 이채연, 임나현, 정슬기, 정채희, 조혜린, 최승호, 최여진, 하서연, 하지은, 현대원, 홍란민 총 28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방크와 문화유청이 전세계 우리 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해서 함께하는 바로 문화유산 디지털 홍보대사 6기 여러분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바로 제가 시작하면서 보여드릴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혹시 아시겠나요? 이 사진은 바로 1907년 한 외신 기자 맥킨지라는 기자가 바로 100년 전쯤에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이 땅의 청년들 찍은 사진입니다. 이들은 평범한 청년들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우리나라를 지켰던 주인공입니다. 바로 의병들이죠. 자, 1907년이니까 을사늑약 이후죠. 우리나라의 모든 목소리가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일본에 의해서 잘못된 뉴스가 전 세계에 전파가 됐죠. 대표적으로 조선은 중국의 오랫동안 식민지였다, 속국이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배하는 거다. 그리고 조선은 문화가 없다, 야만국이다. 조선인들은 저항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통치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전 세계에 퍼뜨렸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외교관은 박탈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전파되지 않았죠. 자, 이 상황에서 외신기자 맥킨지가 조선에서 이렇게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일본과 싸우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자, 바로 그것이 바로 의병들의 모습이죠. 자, 맥킨지는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때 한 의병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차피 죽겠죠. 하지만 좋습니다. 일본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훨 낫습니다. 이기기 힘든 것을 압니다.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느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적어도 그들은 동포들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자, 이런 의병의 영롱한 눈초리,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고 이렇게 외국 기자 맥킨지라는 사람이 남긴 기록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총칼도 없이 뻔히 질 걸 확실히 느끼겠지만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나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의병들의 정신이 지금 우리들의 오늘의 삶에도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우리 한 명이 평범한 청년들이 전 세계에 한국을 제대로 알릴 수 있을까? 잘못된 역사를 고칠 수 있을까? 지구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마음 먹을 때마다 바로 100년 전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홀로 싸웠던 의병들의 목소리를, 이분들의 연홍한 눈초리를, 자신만만한 미소를 기억합니다. 이들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올바른 우리 한국의 의지를 다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맥킨지 기자를 통해서 서서히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훗날 이 맥킨지는 이 의병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독립운동을 전 세계에 알리는 바로 외국인 독립운동가로 활동합니다. 훗날 한국 정부는 이 맥킨지한테 바로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을 통해서 훈장을 주게 됩니다. 바로 외국인 독립운동가죠. 이렇게 이 의병들의 활동은 이 당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한테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바로 방크 여러분들과 같은 뜻을 품고 있는 거죠. 자, 동일하게 1907년입니다. 바로 이번에는 청년 공무원들이죠. 고종황제가 바로 네덜란드 헤이그의 그 만국 평화회의라는 곳에서 일본의 부당한 외교권 박탈과 침략에 대해서 고발하라고 이 청년들을 파견 보냈습니다. 근데 문 앞에서 못 들어갔죠. 바로 헤이그 특사로 파견됐지만 바로 만국 평화회의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문 밖에서 길거리에서
외신 기자들한테 바로 일본의 한반도 침략에 대해서 고발하고 일본의 부당한 침략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이 우리 한국을 도와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자, 이들의 활동은 바로 이렇게 그 당시에 신문 1면에 등장했습니다. 만구 평화회의에 입장은 못했지만 문 밖에서 거리에서 활동했던 이들의 목소리를 외신 기자들이 주목했고 그 내용을 전 세계에 알려준 거죠. 자, 이렇게 바로 100년 전에 우리의 평범한 의병과 우리 해외 특사들은 이렇게 자기의 의지를 다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우리나라 대표해서 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전 이들이야말로 우리 문화위성 홍보대사들의 진정한 선배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이 해외 특사를 이렇게 오늘날 한류스타로 저는 뽑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한류스타가 누구라고 보시나요? 물론 방탄소년단 훌륭한 한류스타죠. 저는 그래서 2022년도에 타임지 표지 모델에 방탄소년단이 등장했던 그 순간에 바로 100년 전 이 방탄소년단과 비슷하게 외신 기자 1면에 등장했던 우리 해외 특사를 떠올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왼쪽에는 바로 만구 평화회의보에 실린 해외 특사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에는 타임지에 실린 방탄소년단 모습이에요. 자, 그들의 포즈와 그들의 눈빛이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바로 저는 그래서 1907년 우리 해외 특사 활동을 보고한 만구 평화회의 1면에 등장한 이상헌 이전 이휘종, 그리고 타임즈에 등장한 방탄소년단,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해외 특사도 우리 역사 속 한류스타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100년 지난 지금 바로 타임지에 바로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우리 해외 특사를 한번 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타임즈에 실렸던 방탄소년단을 100년 전 해외 특사가 실렸던 만구 평화회의보에 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한 명 한 명 스스로가 그 시대의 사명을 완수했던 바로 이 시대의 한류스타 아닐까요? 전 그래서 우리 해외 특사 또한 방탄소년단 못지않게 한류스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뭘까요? 바로 롤링스톤즈죠. 롤링스톤즈는 음악 분야에서 최고의 뮤지션을 소개하는 잡지인데요. 여기 롤링스톤즈에 오늘날 전 세계적 한류스타죠. 바로 블랙핑크가 표지 모델로 등장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롤링스톤즈의 블랙핑크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100년 전에 바로 맥킨지와 인터뷰했던 조선 의병들의 모습을 떠올랐습니다. 자, 의병들 또한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이렇게 그 블랙핑크처럼 한류스타 아닐까요? 이렇게 저는 그래서 롤링스톤즈에 바로 우리 의병의 모습을 이렇게 넣어놓고 또 100년 전에 우리 의병들의 모습 속에서 바로 그 블랙핑크를 넣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의병도 우리 역사 속 한류스타 아닐까요? 전 이렇게 바로 100년 전에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우리 의병의 목소리와 그리고 그 해외 특사의 목소리 또한 21세기 전 세계 1억 7천만 한류 팬들을 이끌 수 있는 우리 한류스타 못지않게 마음속에 우리 역사 속 한류스타로 보고 있습니다. BTS 2018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타임즈 표지 모델 하회 최강자. 블랙핑크는 한국이 배출한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 중 한 팀. (1907년 7월 5일) 네덜란드 만국 평화회의보 1면 헤이그 특사 활동을 보도. 한국의 독립과 한국인의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한국 국민들은 독립과 자유라는 공동 목표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한국 국민은 죽음을 무릅쓰고 일본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이기적인 침략에 대항하고 있다. 1907년 9월 24일 영국 데일리 크로니클 신문사 특파원 맥켄지, 일본 제국주의 군대와 싸우는 조선 의병들의 활동 인터뷰.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몇몇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적어도 동포들에게 애국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BTS와 블랙핑크처럼 헤이그 특사도 의병도 우리 역사 속 한류 스타입니다.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당신의 역사 속 한류 스타는 누구입니까?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100년 전 의병도 그리고 헤이트사도 오늘날 방탄소년단과 그 블랙핑크처럼 한류 스타라고 느끼지 않으시나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자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자기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세계를 했던 주인공이니까요. 자, 이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바로 우리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호모 알버트 박사인데요. 이 호모 알버트 박사는 100년 전에 우리 한국에 와서 처음에 영어 교사로 왔다가 바로 한국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20권의 단편본과 304편의 논문을 전 세계에 발표해서 한국을 알렸습니다. 특히 1905년 미국에서 고종의 밀사로 1907년 해그 특사를 활동하면서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전 세계에 고발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한국 홍보대사보다 바로 이 호모 할버트 박사가 했던 위대한 활동을 제가 소개할까자 합니다. 자, 제가 호모 할버트 박사의 이력서를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1886년 미국에서 한국에 처음 교사로 와서 바로 뉴욕 트리뷴이라는, 오늘 뉴욕 타임즈죠. 뉴욕 타임즈에 한국어라는 글을 발표해서 우리 한글과 한국어의 우수성을 전세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한글 교과서인 사인 필지를 저술했고요. 또 독립신문 창간을 돕고 영문판 편집을 담당했습니다. 또 아리랑을 서양식 음계로 옮겨 전세계 홍보했고요. 미국 월간지죠. 여기에 한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민정음을 또 영어로 번역해서 홍보했고요. 특히 잘못된 한국에 대한 역사 내용을 올바르게 시정하는 데 큰 기여했습니다. 해외 학자가 일본의 영향으로 한국을 비하했을 때 적극적으로 싸웠고 그 내용을 시정하기 위해서 해외 홍보했습니다. 특히 해외 학자가 한국을 미개하다고 비하했을 때 적극적으로 싸워서 한국은 미개하지 않다고, 찬란한 역사 문화유산이 있다고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인들한테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알리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을 방문해서 조선 침략을 하는 일본을 고발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38년 동안 했던 우리 호모 할버트 박사의 일대기를 한번 볼까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 손흥민.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걸그룹 브레이브걸스. 전 세계 1억 5천만 한류 팬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배우 이민호. 한국어,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 위촉.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손흥민, 브레이브걸스, 이민호처럼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린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1886년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관립학교인 유경공원 교사로 활동. 1889년 미국 뉴욕 트리뷴에 한국어라는 글 발표.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과 한국어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 1891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교과서인 3인 필지를 저술.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의 창간을 돕고 영문판 편집 업무 담당.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아리랑을 서양식 음계로 옮겨 전 세계에 홍보. 1899년 6월 한국 역사 최초로 미국 월간지 하퍼스에 한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유산 소개. 훈민정음, 거북선, 금속활자, 현수교, 기격진 철례, 한국의 5대 발명품 소개. 1903년 한국 역사 최초로 훈민정음 서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해외 홍보. 한국어는 영어보다 대중연설 언어로 더 우수하다. 한국평론. 1905년 한국 역사 최초로
단군 시대에서 고종까지를 기술한 종합 역사서 한국사 더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를 저술하여 한민족의 역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다. 한국 역사, 문화, 예술 등에 관한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의 논문 및 기고문을 발표하며 전 세계에 한국 홍보. 특히 조선의 독립을 위한 투쟁과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국제사회에 잘못 알려진 한국에 대한 왜곡된 역사와 편견을 바꾸는 데 앞장. 1882년 유명 역사학자 그리피스가 출간한 영어책 은둔의 나라를 대상으로 한국 역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 시정 활동. 그리피스는 한 번도 조선에 와보지도 않고 일본에 머물면서 조선 관련 책을 썼다. 1885년 퍼시벌 로웰이 쓴 영어책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다. 서광이 비치는 아름다운 아침의 나라로 시정해 줄 것을 요구. 1902년 미국에서 발행된 잡지 뉴 잉글랜드. 그리피스가 한국을 난쟁이 제국으로 비하하는 글을 기고 한국인을 마치 미개하고 지능이 낮은 열등 민족으로 표현했다며 반박글 기고 조선은 은둔의 나라가 아니다. 그리피스는 제발 조선에 와보고 조선 관련 글을 쓰라. 1905년 대한제국의 밀사로 미국을 방문해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호소.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로 활동.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전 세계에 고발하는 국제 여론 형성. 한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38년간 투쟁. 나는 죽는 날까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이다. 1949년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길 원하노라.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위해 헌신한 이 사람의 이름 호머 헐버트.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는 누구입니까?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저의 마음속 대한민국 홍보대사는 바로 호머 헐버트입니다. 여러분 또한 100년 전에 우리 한류스타였던 의병과 해익특사와 또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렸던 외국인 호머 헐버트처럼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바로 방크를 대표해서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우리 홍보대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짐을 제대로 갖기로 합니다. 자, 우리는 전 세계에 한국을 홍보하는 임무가 있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전 세계인들이 우리 한국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겠죠. 21세기 전 세계 외국인들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자, 뉴욕 타임즈에서 세계 지도를 나눠주고 미국인들한테 우리 북한의 위치를 찍어보게 하는 조사했습니다. 이 파란색 점이 북한의 위치인데요. 여기 보시면 1746명 되는 미국인들이 이 북한의 위치 찍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 어떤 미국인은 일본에, 어떤 미국인은 중국에, 어떤 미국인은 인도네시아에, 어떤 미국인은 호주에, 인도에, 이렇게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한반도의 위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위치를 모르니까 한반도의 위치를 모르는 거고, 한반도 위치를 모르니까 독도도 알 리가 없겠죠. 동해도 알 리가 없겠고요. 그리고 우리 문화유산도 제대로 알 리가 없습니다. 자, 제가 작년도에 국내에서 우리 한국을 공부하는 석박사 외국인들한테 동일하게 한반도를 그리게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이 그린 우리 한반도입니다. 그들은 독도를, 동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국에 와 있지만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모르는 건 문제가 아니죠. 바로 우리가 제대로 알리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세계인들이 한국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물어봤습니다. 자, 당연히 1등이 우리 한류스타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겠죠. 2위는 우리 음식, 현대문화, 다음에 제품, IT, 드라마 이 순위였습니다. 자, 1억 7천만 명의 한류 팬들이 우리 한국을 좋아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거에 관심이 있을까요? 1위가 미용, 드라마, 패션입니다. 자, 전 세계 외국인들은 한국을 좋아하든 아니든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그들이 보고 있는 교과서 포털 사이트에서는 우리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2022년도에서 아이폰이죠. 아이폰 아이패드에 있는 지도에 백두산 천지를 보니까 원래는 반이 북한, 반이 중국인데 100% 다 중국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수억 명이 쓰는 이 아이폰
제품에서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내용을 방크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항의해서 이 내용이 시정이 되었습니다. 또 애플에서 그 실이라고 인공지능 서비스죠. 여기서 우리 21세기 한국을 물어보니까 21세기 한국이 바로 100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 마치 속국처럼 식민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방크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항의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또 2021년이죠.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립박물관에서 한국 소개 지도에 한국의 이름이 중국이라고 되어 있고 동해가 일본해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지금 21세기 내용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내용이 있었을 때 우리 방현들이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노력해서 이 내용도 시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애플이든 그리고 해외 포털 사이트 등 박물관이든 간에 한국이 잘못된 내용들이 있는 건 원인이 뭘까요? 바로 전 세계 초중고 교과서에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해외 교과서를 보고 한 동포 유학생이 보내준 제보입니다. 수업 시간에 외국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한국 역사 배울 게 뭐가 있어? 중국의 역사였다가 일본에 지배받은 게 다잖아. 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 교과서를 보니까 정말 미국 교과서에 한국은 국가 시작 때부터 중국의 속국이었고 당나라 동안 중국 당나라 왕조 시간에 한국은 다시 한번 중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During the Tang Dynasty, Korea once again became a colony of China. 중국 당 왕조 때 한국은 다시 한번 식민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처음부터 식민지, 당나라 때 다시 한번 식민지, 그리고 1910년도에 일본이 한국을 합병했다. 100년 전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하기 전에 전 세계에 퍼뜨렸던 가짜뉴스가 오늘날 21세기에도 각 나라 교과서에 써있고 그 내용을 해외 학생들이 공부해서 그 내용이 전 세계에 지금도 퍼지고 있는 거죠. 옥스퍼드 유명한 교과서죠. 옥스퍼드 교과서에서 중국을 소개하는 부분에 한국은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 시기 때 중국이 영토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을 배우는 전 세계인들이 바로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시기가 다 중국의 역사라고 배우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각 나라 교과서에 잘못된 내용이 방치하고 있는 거, 이 내용이 오늘날 공부했던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어서 캐나다 정부 사이트 내용인데요. 한국의 역사는 끊임없이 외세에 정복당한 역사였다. 오랫동안 중국의 지배가 되었고 중국의 지배가 1910년도 널전쟁 이후로 일본의 지배가 되었다. 이렇게 정보부처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방크 회원들이 5개월 동안 건의해서 이 내용도 시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해외 교과서가 잘못된 내용이 시정되지 않는 이상 그 교과서를 보고 훗날 공무원이 되고 기자가 되고 학자가 되어서 이렇게 잘못된 내용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 필요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호주의 유학생 학생입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 바다는 무엇인가라고 축제하는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답이 동이라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일본어라고 하면서 그거를 틀리게 했다요. 항의하니까 교과서가 맞겠니? 네가 맞겠니? 자, 교과서 볼까요? 이렇게 미국 교과서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일본이라 되어 있고 시험 문제 이렇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 바다 이름을 이렇게 일본 교과서에 나올 만한 내용이 바로 이렇게 미국 교과서, 전 세계 교과서에 등장하고 심지어 시험 문제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그렇게 누군가가 그렇게 로비했던 얘기죠. 여기 보시면 호주 교과서인데요. 세계 지도에 바다 이름을 기입하는 시험 문제인데 11번 정답을 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본의 지리 교과서가 아니고 일본의 시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호주의 미국의 강일라 교과서에 있는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왜 우리나라 역사가 잘못되어 있을까? 저는 그 내용을 이렇게 서커스탄은 코끼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외 교과서에 잘못된 우리나라 역사를 담은 내용은 오늘날 전 세계 서커스탄에 있는 코끼리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왜일까요? 원래 코끼리는요 100kg의 성인 남자 10명을 거뜬히 들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유독 서커스탄에 있으면 힘을 못 씁니다. 왜일까요? 조련사가 코끼리가 어렸을 때 바로 발이에 밧줄을 묶어 말뚝에 걸어놨습니다. 어린 코끼리는 발에 밧줄에 묶여 꼼짝달싹 못해요. 아무리 시도해도 그 힘을 어린 시절의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코끼리의 머릿속에서는 내가 시도해도 안 되는구나, 바로 실패의 역사가 각인됩니다. 그래서 훗날 코끼리가 성인이 되어서 조련사쯤이라면 10명 정도 거뜬히 들 수 있지만 과거에 실패했던 역사의 기록이 뇌리에 박혀서 오늘날 성인이 되어도 시도하지 않고 포기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하면서 영토를 뺏김과 동시에 그 전에 우리 찬란한 역사를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을 침략하는 것이 중국의 식민지로부터 한국을 구하는 거다, 보호하는 거다, 이렇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식민 지배를 합리화한 거죠. 중국의 식민지였으니까 일본이 도와주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식민영을 논리를 바로 영어로 번역을 해서 전 세계에 퍼뜨렸습니다. 즉 외국인들로 하여금 일본의 침략 지배에 대한 합리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열심히 홍보했던 거죠. 결국 1910년부터 1945년 일제강점기 한 번의 역사가 일본에 의해서 전 세계에 잘못되게 홍보되는 바람에 우리의 모든 역사가 다 중국의 속국 식민 역사로 잘못되게 되었고, 이 내용이 영어로 번역이 되어서 일본에 의해서 영어로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 교과서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겠어요? 우리 교과서, 해외 교과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30페이지, 일본은 20페이지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은 다 한 페이지 소개되어 있고, 그 한 페이지도 일본과 중국의 침략과 식민지 역사로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21세기 의병이 필요합니다. 바로 100년 전 군인은 아니지만 우리 영토를 지켰던 우리 이 시대의 청소년들처럼 오늘날에도 외교관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메일로 SNS로 전 세계에 우리 문화유산을 알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21세기 의병입니다. 자, 우리 의병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같은 문화유산 홍보대사 노력으로 바로 옥스퍼드에 우리 한복이 등재가 되었습니다. 당시 한복이 중국이 명나라 한푸라고 중국의 전통 문화유산을 홍보하고 있는 찰나에 바로 방크 청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옥스퍼드에 먼저 한복이 우리 한국의 문화유산이라고 등재달라 요청을 했고 바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배님들이죠. 콜린스라고 아주 영국의 유명한 출판사인데 여기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먼저 한복을 소개시켜서 한복이 등재가 안 되어 있었는데 방크 회원들이 건의해서 한복이 최초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100년 전에 군인은 아니었지만 의병처럼 싸웠던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오늘날 21세기에 방크의 홍보대사가 되어서 전 세계 우리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옥스퍼드나 콜린스에 등재하는 거 바로 21세기 의병 아닐까요? 또 초등학생 방크 회원이 바로 브리테니커의 잘못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내용을 올바르게 시정할 수 있도록 활동했고 그 내용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중학생 방크 회원이 우리 문화유산을 해외 웹사이트에 등재시켰습니다. 바로 직지죠. 대학생 방크 회원이 이렇게 5천만 부 발행하는 교과서에 우리 문화유산 직지를 등재시켰습니다. 김치를 잘못 소개되어 있었던 구글 사이트에 방크 회원이 건의해서 김치를 시정했습니다. 그리고 설날이 아시아 40나라가 슬리는 다양한 설날을 중국 설날이라고 규정했던 구글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외 교과서 사이트에 잘못된 내용을 건의하는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고등학생 방크 회원은 바로 해외 언론 사이트에 일본의 표기를 동요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방크 미국 유학생은 이렇게 울릉도가 일본 땅 되어 있는 부분과 동요가 일본에 되어 있는 부분을 올바르게 편지 보내서 시정을 했습니다. 또 방크 회원들이 영국의 유명한 대학교의 오길기에 대한 틀린 부분을 건의해서 오길기에 대한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여러분과 같은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해외 1000만 명이 보는 포털 사이트에서 오길기가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처럼 침략 전쟁의 상징이라고 편지를 보내서 이 1000만 명이 보는 해외 포털 사이트의 오길기를 판매 중단되어서 강원일보 일면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월마트에 입점해 있던 쇼핑몰 사이트에 오길기 판매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송희정 선수 이름이 구글 사이트에서 키테이손, 지금은 일제강점기도 아닌데 일본식 이름으로 형식 개명 있는 내용을 오늘날 방크 회원들이 건의해서 송희정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21세기 의병 아닐까요? 또 호모 할버트의 뜻을 이어받아서 21세기에도 호모 할버트처럼 우리 역사 문화유산을 새겼던 방크 회원들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들이죠. 클라라 프랑스 방크 청년은 이렇게 프랑스 교과서에 백과사전에 일본어를 동해로 다케시마를 독도로 바꾸는 활동을 했고 프랑스의 유명한 사전에서 일본에 대한 표기를 동해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벨기에 청년이 방크 청년이 바로 벨기에 뿐만 아니라 유럽 사이트에서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한 것만 강조되어 있지 우리 한국이 싸웠던 저항했던 역사가 소개 안 되어 있어서 우리 한국이 저항했던 역사 상징인 3월 독립선언서를 번역을 해서 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인들한테 우리가 일본이 침략을 당했지만 우리는 싸웠고 저항했고 독립운동 활동들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방크는 전 세계인들한테 일제강점기라는 내용이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한 것만 부각되어 있으니까 대일항쟁기 우리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항해서 전 세계에 싸웠다 독립운동했다는 내용을 통해서 대일항쟁기라는 이름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폴란드 청년이 폴란드의 웹사이트에서 일본의 표기를 동해로 바꿨습니다. 왜냐 아시죠? 폴란드 또한 나치의 침략의 아픔이 있는 역사죠. 그래서 이 청년 또한 방크와 함께 바로 우리 한국의 입장을 이해해서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동일하게 우리처럼 가상화해서 우리와 함께 동해 표기를 알리는 일을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우리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청년은 직지로 홍보했는데요. 왜냐하면 러시아 세계인들은 많은 위대한 발명이 유럽에서 시작된 걸 알고 있지만 한국의 직지는 바로 아주 위대한 발명이 유럽이 아니라 한국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을 보여준 증거라고, 바로 구텐베르크보다 78년 앞서서 금속 활자로 인쇄된 직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찬란한 역사를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영국 청년들 동일하게 우리 한국 알리고 있죠. 또 이 청년이 미국 청년인데요. 초중고 교과서에 한국이 안 나오니까 방크에 1년 동안 일하면서 바로 미국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지 않은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이트 가보시면 usa.prcura.com인데요. 바로 미국 교과서에 소개되지 않는 우리 역사 문화유산을 방크와 함께 제대로 인터뷰를 해서 전 세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도네시아 청년이 인도네시아 위키피디아 사이트에 독도가 잘못 나와 있길래 2000년 바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수정했습니다. 이 친구는 미국 청년인데요. 방크 회원인데 독립운동가가 제대로 홍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방크 회원 활동이 21세기 독립운동가라는 부분을 본인이 느껴서 전 세계에 독립운동가 활동을 홍보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를 테러리스트로 비하하지만 이 미국 청년은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이 피스메이커, 바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독립운동가를 홍보하는 사이트 만들어서 해외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말로만 떠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전 세계 편지 보내고 알리는 활동을 통해서 해외 교과서에, 해외 출판사에, 해외 하전에 등재시키는 일을 활동할 뿐만 아니라 바로 올바른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또한 문화유산 홍보대사 활동하면서 방크에서 보낸 자료를 받았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케시마가 아닌 독도로, 일본해가 아닌 동해로 우리 한복이 중국의 한푸가 아니라 우리 찬란한 문화유산 한복으로 표기된 올바른 역사와 문화를 담은 지도입니다. 방크 회원 이 내용을 전 세계 초중고교에 보내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적극적으로 외국인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 친구한테 선물로 보내주어서 우리가 보낸 올바른 자료가 여러분 친구들 통해서 학교에 보급될 수 있도록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일으켜냈을까요? 자, 방크 회원 고3 회원의 노력으로 이렇게 수천만 권 발행하는 교과서에 일본해가 동해로 바뀌었고 그 내용을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명의 방크 회원의 힘으로 수천만 권 발행하는 해외 교과서에 일본해 대신 동해가 들어갔고요. 중국 관련 틀린 내용이 올바르게 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외 지도회사인데요. 방크 회원 활동으로 전 세계에 교과서에, 출판사에, 웹사이트에 일본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방크의 주장이 일본보다 더 맞다는 것을 인지했고, 그래서 인디엔드 더 내셔널 프라이드 오브 더 코리안 피플 이즈 더 클리어 위너, 결국 한국인들의 애국심이 최후 승자라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방크 회원 노력으로 해외 지도회사와 교과서 움직였고,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가 전 세계 700군데 넘는 출판사나 웹사이트에서 잘못된 내용을 시정을 했습니다. 자, 제가 맨 처음 보여드렸죠. 이렇게 한국 역사가 캐나다 정부기관에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 역사로 되어 있던 내용을 방크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무려 5개월 만에 바뀐 내용입니다. 한국의 역사는 끊임없이 외세 정복당한 역사였다. 오랫동안 중국의 지배가 되었고 일본의 지배가 되었다는 이 틀린 내용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코리아 이즈 뷰티풀 랜드 인 더 파이스트 때 되죠. 롱 앤 리치 스토리. 클로니, 식민지와 도미네이트 정복당한 역사가 뷰티풀 랜드, 아름다운 땅과 롱 앤 리치,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방크 청년들의 문화유산 홍보대사로서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렇게 이 두 문장을 비교해서 이렇게 전 세계에 100년 전에 의병과 독립운동가가 했던 일을 21세기 완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년 전에는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전 세계 교과서에 포털 사이트에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올바른 역사를 시정하는 것이 21세기 의병이자 독립운동가 아닐까요? 바로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제대로 시정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가 해외에 침략, 합병, 점령을 당했고 그 결과 한국인들을 고래 사이에 낀 새우라고 불렀고 새우가 되었다는 내용이 해외에 펴고 있습니다. 미국 세계사 교과서의 내용 볼까요? 한국이 왜 고래 사이에 낀 새우라고 설명하는지를 서술화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고래고 일본도 고래지만 한국은 새우라는 뜻이죠. 우리가 왜 새우입니까? 자, 이런 내용은 우리 역사가 홍보되지 않기 때문이었는데요. 우리의 찬란한 역사가 홍보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의 역사로만 홍보가 되어서 우리를 새우라고 묘사하고 일본과 중국 고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을 시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에 일본과 중국의
끼인 새우였다. 하지만 오늘날 경제 발전으로 중요한 새우가 되었다고 이렇게 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우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새우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우리 역사 속의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저는 한국이 해외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일본은 고래, 중국은 고래, 한국 새우가 아니라 바로 일본과 중국이라는 패권주의, 문화 패권주의를 보고 있는 거대한 고래를 바로 품을 수 있는 바로 바다와 같은 민족이다. 저는 그래서 우리 역사 인식을 새우가 아닌 바로 고래를 품은 바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즉 한국은 일본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고래를 지혜롭게 품을 수 있고 세계의 평화를 내 나갈 수 있는 바로 바다와 같은 민족이다. 코리아 is not shrimp, 코리아 is ocean.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바라보는 세계 속의 역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역사가 일본과 중국의 속국 식민 역사가 아니라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를 가진 아름다운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방크와 문화유청이 여러분들한테 문화유산 홍보대사라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이 임무는 한 달 동안 활동하게 될 것이고요. 한 달 동안 임무를 다 완수한 분들한테 방크와 문화유청이 여러분들 임명장을 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한테는 바로 세계인들한테 올바른 우리 역사를 심을 수 있는 사명이 주어진 거죠. 우리 힘으로 홍보되지 않으면 이렇게 해외 사이트에서 독도가 다케시마가 되고 동해가 일본해가 되고 이렇게 우리 영토와 역사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방크에 담는 지도는 바로 우리 영토 역사가 수던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바다 영토가 제대로 보여지는 독도와 동해가 제대로 품어지는 우리 영토를 반영한 지도를 만들어서 전세계 홍보하고 있는 활동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죠. 여기 보시면 서양에 있는 지도는 우리나라의 북동아시아의 끝쪽에 나왔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시아의 중심이 될 수 있죠. 바로 세계 지도에서 한국을 뒤집어 보면은 바로 우린 중국을 박차고 일본을 박차고 바로 태평양을 뻗어나갈 수 있는 바로 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일이죠.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새우가 아니라 바로 아시아의 중심, 동북아의 관문이고 전 세계를 이끌 수 있는 바로 바다와 같은 민족이 되는 것이 저의 바람이자 여러분들의 꿈이길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100년 전에 우리가 같은 길을 걸었던 의병과 헤익트사, 호모알버트 바로 여러분들이 의병과 헤익트사가 되어서 1억 7천만 전 세계 한류 팬들을 우리 한국인화 시켜서 우리의 꿈을 전파시켜서 호모 알버트가 우리와 함께 싸웠던 것처럼 1억 7천만 한류 팬도 우리와 함께 전 세계 우리 역사 문화를 알리고 또 잘못된 내용을 시정하고 이를 통해서 전 세계를 더 나은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잘못된 역사 문화에 대해서 아팠던 것처럼 우리만큼 아파했던 수많은 아세안 나라, 아프리카 나라 이런 나라들 또한 우리가 그 나라 역사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호모 알버트가 우리나라 역사 문화 홍보했던 것처럼 바로 100년 전 한국처럼 지금 전 세계의 잘못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식 때문에 고통스러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호모 알버트가 되어서 각 나라 문화유산도 홍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문화유산 세계양을 그러니까 동시에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분 친구, 외국 친구 나라의 문화유산 또한 홍보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활동의 최고의 임무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문화유산 홍보대사 6기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신시안, 강수민, 김민서, 김혜진, 김지원, 김하영, 김연아, 동해희, 문나영, 문혜영, 박민경, 박범준, 박채민, 반요림, 안정진, 이다현, 이정현, 이채연, 임나연, 정슬기, 정재희, 조혜린, 최순호, 최여진, 하서연, 하치은, 현대원, 홍란민 여러분들 바로 21세기 의병이자 해외 특사이자 호모 알버트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이 위대한 미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